만약 당신의 인생이 딱 약 4,000주뿐이라면요.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? 사천주라. 확 와닿네요. 네, 그쵸. 오늘은 바로 이 생산성 강박에 좀 시원한 질문을 던지는 올리버 버크먼의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아, 네. 사천주.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. 그의 책이랑 또 자기 관리에 대한 생각들,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간의 한계를 딱 인정하는 게 어떻게 더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요. 좋습니다. 당신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네. 버크먼은 우리가 시간을 막 관리해야 한다, 이런 집착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. 관리, 네. 그 사람 생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왜 우리의 그 유한함,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지 그걸 좀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시간을 막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현실로 보자, 뭐 이런 거죠. 인생은 사천주라.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숨 막히는 기분도 들고 좀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네, 그렇죠. 좀 덜컥하죠? 근데 이게 우리를 해방시킨다니 이건 좀 더 들어봐야겠어요. 아니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어떻게 자유로 이어진다는 걸까요? 그게 바로 버크먼이 말하는 효율성의 함정, 그것 때문입니다. 효율성의 함정이요? 네,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하려고 막 애쓰잖아요, 우리가. 네, 그렇죠.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할 일은 더 쌓이고 마음만 급해지고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? 아, 맨날 하죠. 네. 버크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.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다. 이 좀 불편한 진실 있잖아요. 예. 이 유한성을 딱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이건 진짜 중요해. 또는 이건 안 해도 괜찮아.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. 아, 이게 뭐 고대의 스토아 철학이나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긴 해요. 결국 한계를 알아야 진짜 선택이 시작된다. 뭐 이런 거요. 저도 정말 공감해요. 막 이메일 한 비우면 바로 또 새 메일이 막 쌓이고 끝이 없는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뭐 이런 상황에서 요즘 엄청 유행하는 자기 관리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것도 뭔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. 이런 압박감이 상당하잖아요. 아, 정확한 지적이세요. 버크먼은 바로 그 부분을 자기관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. 자기 관리의 역설이요? 네, 완벽한 아침 루틴, 뭐 이상적인 몸매 만들기, 이런 자기관리 목표를 추구하는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압박,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또 다른 할 일이 되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마치 또 다른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그는 뭐 외부 기준이나 유행 이런 거 말고 자기 내면의 진짜 필요에 좀 집중하고 아주 작고 현실적인 습관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라고 조언해요. 지속 가능하게. 네. 그의 다른 책 Meditations for Mortals에 넣는 표현인데 daily-ish. 데일리죠. 아, 매일 비슷하게. 칼같이는 아니고요. 그렇죠. 매일 칼같이 못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런 유연한 불완전주의, imperfectionism을 받아들이는 태도, 그게 핵심입니다. 주의라니, 와, 듣기만 해도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인데요. 좋습니다. 그럼 이런 철학들을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녹여낼 방법, 이런 건 없을까요? 버크먼이 제안하는 좀 재미있는 개념들이 있다고요. 네, 몇 가지 흥미로운 도구들이 있죠. 첫 번째는 놓침의 기쁨, JOMO입니다. JOMO요? 포모는 아는데, 네, 그 반대죠. 모든 걸 경험해야 한다는 그 강박, 포모에서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온함, 자유, 이런 걸 즐기는 태도죠. 아,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. 남들 다 하는 거 보고 막 조바심 내는 대신에 그냥 나는 내 시간을 다른 데 쓰겠다. 이렇게 결정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네.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? 두 번째는 완료 목록입니다. 완료 목록이요? 할 일 목록이 아니라요? 네. 끝없이 늘어나는 할 일 목록, 투두 리스트에 막 짓눌리는 대신에요. 하루 또는 내가 실제로 해낸 일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아, 아주 사소해 보여도 좋습니다. 이게 근데 은근히 성취감을 주고 나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더라고요. 오, 그거 좋은데요?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텔릭 활동, 즉 무목적 활동. 이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텔릭 활동, 어떤 거죠? 뭐 예를 들면 산책이나 악기 연주,
아니면 친구랑 그냥 깊은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것처럼 결과나 생산성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활동 말이에요. 아, 네네. 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이 단순히 뭐 시간을 절약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기술이 아니라. 네. 이것들은 우리 삶의 그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태도를 연습하는 방법들이죠. 태도요. 네. 버크먼이 말하는 우주적 무의미함 치료, Cosmic Insignificance Therapy라는 개념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. 우주적 무의미함 치료요. 와, 이름이 거창한데요? 그렇죠. 좀 거창하죠. 근데 가끔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먼지 같은 내 존재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. 네. 이게 역설적으로 일상의 그 사소한 걱정거리에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서 지금 여기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. 압박감을 좀 덜어주는 거죠. 아, 우주적 무의미함 치료라. 표현은 좀 그래도 결국엔 너무 자신한테만 몰두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라는 거군요.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 버크먼의 메시지는 명확해요. 시간을 막 정복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시도, 그거 이제 그만하고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. 함께 살아가는 법. 네. 그의 책이 뭐 구드리즈 평점도 4점 이상 받고 X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시간은 통제할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. 이런 공감을 많이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. 네, 그렇겠네요. 당신의 남은 주들을 어떻게 채워갈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죠. 네,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만약 내일 아침에요, 할 일 목록, 투두 리스트 대신에 하지 않을 일 목록을 먼저 작성해 본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